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중 특히 금융 리스크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2022년 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금융 리스크가 수면 위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정작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거나 해소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샤오캉이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올해 들어 중국 은행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지난 몇 차례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중국 당국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이 취하는 4가지 조치들을 토대로 금융위기 여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난성과 안후이성의 일부 촌진은행들이 현금 인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촌진은행은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출자한 은행입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 설치돼서 현지 농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죠. 지난 18일 허난성과 안후이성의 일부 촌진은행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인출을 중단한 겁니다. 예금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면 2,900여 명이 예치금 총 12억 위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지 금융감독기관, 지방정부, 공안당국, 인민은행 할 것 없이 모두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불법 대출은 중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 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1,651개로 중국 전체 은행 중 약 3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자산 규모가 작고 관리도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객이 이들 은행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중은행이 온라인 거래 한도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온라인 거래 한도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광다은행은 5월 12일부터 계좌 이체나 상품 대금 결제 등을 합쳐서 하루 온라인 거래 한도액을 1만 위안, 하나로 약 19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특히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들은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고객의 자금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는 두 가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하나는 당국이 금융 플랫폼을 정비하면서 확보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장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소하지 못하는 대출금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취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중은행은 금융 리스크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현금 5만 위안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경우 신분과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은 3월 1일부터 은행 고객이 5만 위안, 하나로 약 950만 원 이상을 찾거나 입금할 때 자금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하고 익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중앙은행 2021년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됐고 그 후 관계 당국의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돈 세탁 방지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시행을 앞둔 지난 2월 21일 밤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기술적인 문제로 이 조치는 당분간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은행 업무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며 중국 경제에서 진정으로 활력을 가진 부분은 바로 이런 회색 경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거래의 허점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중국 경제는 완전히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외 무역 체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수출은 대부분 소액 무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입출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인민은행은 1997년 하루 5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신문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2001년 12월에는 개인이 하루 현금 50만 위안 이상을 인출할 경우 계좌개설은행이 다음날 인민은행 현지 지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점차 강화됐고 급기야 2020년 인민은행은 허베이성, 저장성, 선전시 세 곳에서 고액 현금 거래 신고제를 시범 실시하게 됩니다. 개인 계좌는 지역에 따라 입출금 금액이 1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고액 현금 관리 정보 시스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5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는 결국 사회적인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맥, 뇌물수수 등 비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은행과 고객 모두 입출금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죠. 표면적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 리스크의 권원이기도 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끝도 없는 금융비리입니다. 중국의 금융 리스크는 철저하게 부패와 얽혀 있습니다. 중국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지난 18일 숭거펑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은행 임원 14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은보감회, 정감회,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등 핵심 금융기관 25곳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금융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조사 후 자여성 은보감회 부주석과 허싱상 국가개발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중앙 직속 금융기관 임원 23명이 낙마를 하게 됩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감찰 결과 이들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대한 인식과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지도부와 간부진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관계당국은 금융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고 법을 어긴 사람을 색출하는 등 금융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융 부분은 중국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만연한 금융 부패를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다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당국의 경고는 대부분 유야무야 끝나고 맙니다. 금융 감독만으로 금융기관의 도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만약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출혈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리커장 총리는 지난 3월 5일 경제금융 분야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융안정보장기금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도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4월 6일 당국은 금융안정법 초안을 발표했고 5월 16일 은보감회는 금융안정보장기금의 기본 틀이 마련돼서 첫 자금 646억 위안이 준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2004년에 보험보장기금 설치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보장펀드를 내놓았고 2021년에는 신용보장기금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측면의 설계가 금융체제 차원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독기관 역시 여전히 금융기관의 자구책, 즉 주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공적 자금을 동원한 외부 원조 대신 내부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중국 금융기관이 취하는 4가지 조치들을 토대로 중국의 금융위기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중국은 현재 코로나 봉쇄 등으로 올해 경제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2022년 중국의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상하고 계시는 중국이 내놓을 만한 해법이나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